어떻게 하면 대화를 파멸로 이끌고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까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대화하다 보면 답답하고 벽하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냥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대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대화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때 느끼는 그 벽과 같은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회피합니다. 대화는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교환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라면 대화가 안 되면 관계를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더 적게 소통하고 더 적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특히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상황이 지속된다면 관계의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지고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통을 못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일방적인 정보 전달로만 생각하고 이분적 사고로 항상 옳은 면과 그른 면으로 세상을 나눕니다. 상대방에게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요하면 당연히 대화와 소통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기 할 말만 하거나 삶은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면 이는 더 이상 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라 말하고 설교나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소통을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데 왜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줄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가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 상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 할 말을 준비합니다. 어떻게 설득할지, 어떻게 좋은 말을 전달할지, 어떻게 변화를 줄지, 어떻게 충고를 할지.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생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순간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훈계가 됩니다. 이러면 자녀는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상대가 말을 이어가는 중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미 속으로 이건 이렇게 대답해야겠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불과합니다. 소통은 관계 개선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가 있는 관계를 개선하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커다란 문제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하지만 관계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떠나 소통 그 자체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 행복감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스트레스 완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심리적 고통도 감소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더라도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라도 소통하면 행복감과 사회적 유대감이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하루에 2번 이상 대화를 나눈 그룹에서는 행복감도 더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 대면 대화는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화로 소통하는 것 또한 대면 대화 못지않게 행복감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카고 대학 행동과학자 니콜라스 애플리의 연구에서는 대화와 행복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직장인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택시 안에서, 버스 승강장 안에서, 기차 안에서 낯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행동이 익숙치 않고 낯설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통념과 다른 익숙치 않은 요청의 대부분의 참가자가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 소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참가자들이 대화를 시작했을 때 낯선 사람들이 놀랍도록 수용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유쾌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시도한 그룹은 통근 시간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답했고 전반적인 행복감도 증진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 할지라도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게 되면 행복감이 올라가고 외로움이 줄어들며 낙관적이고 공감하는 태도가 증대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강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는 관계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통이 원활해질까요? 좋은 말, 멋진 말, 의미 있는 말이라든지 좋은 충고, 교훈될 만한 말들로 대화를 시작하려고 고민합니다. 또 그렇게 멋진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좋은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중요합니다. 간단히 대화를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대화를 열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무슨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묻는 겁니다. 특별히 대단한 말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진심으로 경청하세요. 대화를 시작한 뒤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대신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대화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세요. 상대방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들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대화를 더 깊이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듭니다. 비판과 훈계는 내려놓으세요.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결론부터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대화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판단 없이 비판 없이 들어주세요. 저건 진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참고 들어주세요.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사실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알려줄 필요도 없이 이미 잘못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뒤에 있는 그 이유를 묻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통은 내가 많은 말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도록 만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리고 비판이나 평가 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대화와 소통의 핵심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진심으로 이어지는 대화는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보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대화를 바꾸고 더 나아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